중요성. 마지막으로 과잉 포텐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본다. 이건 중요성이라는 개념이다. 이건 뭔가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때, 지나치게 중시할 때 생겨난다. 중요성은 순전한 과잉 포텐셜인데 이걸 제거할 때 균형력은 이 포텐셜을 만든 사람에게 여러 문제를 안긴다. 중요성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내적인 중요성 혹은 자신의 중요성은 자신의 장점이나 결함을 과대평가하여 나타나며 그 공식은 이런 식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어. 자신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화살이 눈금 한계를 넘어설 때 균형력이 개입하고 중요하다고 뽐내는 자는 콧잔등을 얻어맞는다. 이른바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 역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아무한테도 필요 없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형편없이 실행될 테니까. 그러나 그렇게 볼이 붙거나 손살에 치는 건 동전의 한쪽일 뿐이다. 다른 측면이 또 있으니 바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 비하에 이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경우의 과잉 포텐셜의 크기는 같다. 단지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부호에서만 다를 뿐이다. 외적인 중요성 역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주변 세상의 대상이나 사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때 그렇다. 그 공식은 이러하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해. 혹은 나한테는 이걸 하는 게 정말 중요해. 이럴 때 과잉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질 것이다. 만약 내적인 중요성의 느낌을 어찌어찌 억제할 수 있다면 외적인 중요성은 그러기가 더 어렵다. 땅바닥에 놓인 통나무 위를 걸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라. 이건 누워서 떡 먹기이다. 이번에는 두 고층 빌딩 꼭대기에 걸쳐 있는 통나무 위로 걸어야 한다고 치자. 이건 당신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며 까딱 잘못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고 만다. 외적인 중요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이다.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험은 자신의 것이다.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만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어떤 평형추나 보호막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딱히 더 말할 것이 없다. 사실 앞에서 이미 다 말했으니까. 짐작하실 수 있겠나? 이번 챕터에서 다룬 것은 전부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이라는 화두의 변형이다. 불균형의 감정이나 반응은 전부, 그러니까 분노, 불만, 짜증, 걱정, 동요, 혼란, 위축, 공포, 인색함, 집요함, 열광, 감격, 이상화, 찬탄, 환희, 절망, 자부심, 오만, 경멸, 혐오, 원한 등은 전부 중요성이 이런저런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과잉 포텐셜은 당신이 내부나 외부에서 어떤 자질이나 대상이나 사건에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할 때만 만들어진다. 중요성은 과잉 포텐셜을 만들고 이것이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킨다.
균형력은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삶이 존재를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투쟁으로 변한다. 내적, 외적 중요성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망석중을 조종하는 끈을 기억하시라. 진자들은 당신의 감정과 반응에 들러붙는다. 두려움, 불안, 증오, 사랑, 숭배, 의무감, 죄책감 등의 말이다. 아시다시피 이건 다 중요성이 빚어낸 것이다.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 당신 앞에 어떤 대상이나 물체가 있다. 에너지 수준에서 이건 중립적이다. 즉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런데 당신이 거기에 다가가서 중요성으로 포장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고는 숨을 헐떡거린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진자에게 에너지를 건네주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을 올가맬 무언가가 생겨났으니까. 당나귀는 고분고분 당근을 따라다닐 것이다. 중요성은 이 당근과 같아서 이걸 이용하여 진자는 당신의 에너지 방출 주파수를 포착한 뒤 당신한테서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당신을 어디로든 끌고 다닐 수 있다. 그러므로 주변 세상과 균형을 이루고 진자들한테서 벗어나려면 뭔가를 중시하는 혹은 지나치게 중시하는 태도를 줄여야 한다. 자신과 주변 세상을 당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당신 내면의 관리인이 잠자서는 안 된다. 중요성을 낮추면 당신은 곧장 균형 상태로 들어서고 진자들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허, 텅 빈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으니까. 친애하는 독자께서는 그러다가는 머지않아 돌부처가 되지 않겠어? 하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감정을 아예 내버리거나 그 진폭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싸우는 것은 대체로 무익하며 불필요하다. 만약 내면에서 무언가가 마구 들끓는데 자신을 억누르려 애쓰고 겉으로 평온을 유지한다면 화잉 포텐셜이 더 악화한다. 감정은 태도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런 만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느낌과 감정은 후과일 뿐이며 애초의 원인은 단 하나, 중요성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자식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결혼하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자. 이런 일이 나한테 중요한가? 아니다. 그럼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 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 얘기의 차이점을 알아차리셨나? 나는 그저 그런 일을 문제로 부풀리지 않으며 그런 일로 인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정심이나 연민은 뭔가? 내 생각에 동정심과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건 아직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성이라는 측면을 주시해야 한다. 나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스스로 고통받기를 원한다면 어떡하나? 그는 그런 상태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에게 베푼 당신의 연민은
자기 비용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혹은 예를 들어 몸이 성취하는 거지를 보고 당신이 돈을 주었는데 그는 당신에게 썩은 미소를 지었다고 치자. 이건 불구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앵벌이다.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에는 중요성 같은 개념이 없다. 단지 균형 법칙을 따른다는 면에서 합리성이나 실용성만 있을 뿐이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은 젠치하거나 도도하게 구는 것은 사람들 곁에 사는 애완동물들한테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 애완동물이 있는 집단이 그것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동물들은 오로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중요성은 진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다. 외적인 중요성에 강하게 기울다 보면 열광자나 광신자, 맹목적인 귀의자가 된다. 그럼 내적인 중요성에 크게 기울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바로 자만에 빠져 전횡을 일삼는 멍청이들이 나온다. 그런 식이라면 도대체 무서워서 꿈쩍이나 할 수 있겠어? 이런 인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것이 다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균형력이 가시적으로 당신한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이 자기 생각에 강하게 들러붙어 고집하면서 정도를 확실하게 넘어설 때뿐이다. 진자들하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 그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진자들이 어떻게 당신을 장악하는지, 그것들이 그렇게 하게끔 당신이 얼마나 허용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나 외부의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됨으로써 당신은 선택의 자유 같은 보물을 얻는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뭐야, 트랜서핑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우리는 이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가지는 거야 가지는 것이지만 그걸 당신은 가져갈 수 없다. 균형력과 진자들이 내주지 않는다. 중요성이라는 것 때문에 한평생이 균형력과의 싸움으로 지나간다. 그러다 보면 선택 자체에 쏟을 에너지뿐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에너지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런데 진자들은 끊임없이 통제하고 나의 것이 아닌 낯선 목표를 강요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본다. 그런 마당에 무슨 자유가 있단 말인가? 모든 중요성은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다 허구이다. 부자연스러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풍요가 허용된다. 바닷가 잔물결 속에서 철벅거리며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시라.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물이 좋은지 나쁜지, 다른 아이들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바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아이들은 행복하다. 자연과의 균형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 역시 자연의 자녀로서 아이들처럼 이 세상에 왔다. 만약 균형을 깨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이 다 허용된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즉시 갖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그는 인위적인 중요성과 문제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못 보며, 따라서 세상이 애초부터 적대적인 환경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내주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다. 하지만 사실 욕망을 실현하는 데 유일한 장애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중요성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어쩌면 나는 아직 당신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주장과 논거가 바닥나려면 아직 멀다.